관객 여러분, 공포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990년대 미선씨네 가족은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미선씨네는 서울에 있는 넓고 깨끗한 아파트를 운 좋게 시세보다 싼 값에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온 아파트 거실에 처음 보는 흔들의자가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물어보니 처음부터 이 집 거실에 있었다고 하더랍니다. 알고 보니 전 주인이 놔두고 간 의자였습니다. 흔들의자의 상태는 새 것처럼 아주 좋아 보였고 마침 미선씨는 이런 의자 하나쯤 갖고 싶었기에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생긴 내 집에서의 시작은 아주 행복한 시작이었습니다. 미선씨는 짐 정리를 어느 정도 끝내고 빨래를 널기 위해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난간에 있는 까만 얼룩이 미선씨의 눈에 띄었습니다. 손으로 문질러 봤지만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기에 미선씨는 얼룩을 지우기 위해 세제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얼룩이 있던 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깨끗했습니다. 미선씨는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가벼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오고 얼마 후 미선씨는 동네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나갈 때면 아파트 주민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미선씨네가 이사를 오게 된 집에 대한 이야기 같았는데 미선씨가 다가가면 다들 피하는 게 느껴져서 자세히 묻지는 못했었다고 합니다. 딱히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미선씨는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선씨가 잠을 자고 있는데 방문이 끼익 하고 열리더니 여성이 부르는 동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놀란 미선씨는 소리가 들리는 거실에 나가봤습니다. 거실에 나가자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고 베란다 문이 열려서는 바람 때문에 흔들의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놨나 싶었던 미선씨는 베란다 문을 닫았는데 창문에 미선씨의 뒤로 낯선 여성이 자신을 쳐다보는 게 비춰졌습니다. 놀란 미선씨는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일어나 악몽을 꾸었냐고 물어왔습니다. 한숨 돌린 미선씨는 남편에게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전 주인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집 계약을 할 때 전 주인인 남자를 만나긴 했는데 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미선씨는 왠지 불길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으니 전 주인에 대해 한번 알아보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 미선씨는 아들이랑 잠자리에 들기 전 양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평소와 다르게 오늘은 같이 자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 싶기는 했지만 미선씨는 아들을 잘 달랬고 각자의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잠에 들기 전 미선씨는 남편에게 전 주인에 대해 알아봤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부동산에 물어보니 전 주인들 연락처가 다 바뀌어서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걸리는 점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전 주인의 아내와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사고냐 물으니 부동산에서 무슨 사고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뭔가 숨기는 눈치가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미선씨는 남편의 말에 머릿속이 더 복잡해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 미선씨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미선씨는 고개를 돌려 흔들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의자는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선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부엌으로 향하려다가 고개를 돌려 다시 의자를 쳐다보는데 흔들의자에 낯선 여자와 남자아이가 앉아서는
미선 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난 미선 씨. 혼자 자고 있는 아들이 걱정이 된 미선 씨는 아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거실 흔들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아들을 흔들어 깨우며 왜 거실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안아주고 동요도 불러줘서 괜찮아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소름이 돋은 미선 씨는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은 아들을 안방에 데려가 함께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미선 씨는 흔들의자가 집안에 있는 게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자를 베란다 밖으로 내놓고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혼자 거실에서 공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흔들의자가 베란다에 나와 있는 걸 발견했고 아들은 흔들의자에 올라서서는 의자를 흔들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의 창문은 열려 있었고 아이와 창문의 거리는 아주 가까웠습니다. 결국 아이는 흔들리는 의자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창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겨우 베란다 창문 난간에 매달린 아들은 엄마를 소리쳐 불렀고 소리에 놀란 미선 씨가 달려와 아들의 손을 붙잡았지만 손이 미끄러져 아들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10층 아래로 떨어진 아이. 미선 씨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급하게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은 멀쩡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가 10층에서 떨어지는 순간 강한 바람이 불었고 아파트 베란다 곳곳에 널려있던 이불들이 날아가 아이가 떨어진 곳에 겹겹이 쌓여서는 매트리스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가 떨어지는 걸 목격한 아줌마들이 어떻게 같은 집에서 2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1년 전쯤에 미선 시내에 살던 전 주인의 아들이 창문 난간에 새똥이 묻은 걸 닦으려다가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는데 아이 엄마까지 아들을 구하려다가 함께 떨어져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그동안 자신의 앞에 나타난 낯선 여성이 이런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구해준 것만 같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미선 씨의 아들은 다행히도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고 그 이후로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살리지 못했던 전 주인의 안타까운 모성애가 미선 씨의 아이를 살렸던 이야기였습니다.